다 어떻게 쓰고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극과 극의 하위 순위를 굳이 짚어보자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반대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액수를 이야기하는 건 반대입니다. 오케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1,000만 원 규모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위에 강훈식 의원인데 액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강훈식 의원인데 액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나 저희 가족들 생각이 좀 달라서 또 아직은 별 그런 의지가 없는 편이 그러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 잘못된 기사네요. 뭐? 기사가. 보증금을 건물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렇게 사실 월급쟁이들로서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액수이거든요. 이번에 그 한국당 박덕흠 예. 의원이 후보자를 막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국토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투자를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이분도 인천에 전셋집 두고 강남에 아파트 2채 갖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국토위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해 충돌 아닙니까? 이거 사실 이거? 이해충돌 방지법도 우리가 정확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옳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국토위에 의지 못하시는 그렇죠. 상황이 그렇게 되는 했었어야 게 되는 맞죠.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다주택자 현황을 보니까 국회의원의 40.5%가 다주택자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중에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이주영, 이용주 요 두 분.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말고 이제 다주택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2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거기에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다자라는 건 마늘 자자인데 2채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이 있는데 세종시에 발령이 나서 거기도 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또 뭐 저 지방에 어디 또 집을 한 채 사놨다. 저는 그런 거는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남 3구. 그러니까 집값이 굉장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쪽에 이제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가 우리가 주된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국회의원 중에 71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강남 3구에는 지역구가 8개밖에 없어요. 8개. 그러면 지역구 내에 집을 가질 수 있는 국회의원은 강남 3구는 8명이어야 되는데 71명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강남이 과도 대표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죠. 그죠? 우리 강남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 8명이면 되는 그 강남 지역의 주택 보유자가 왜 71명씩이나 됩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해야 되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선악의 개념으로 정치인들이 다 부동산을 가지면 안 된다거나 많이 가진 게 죄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아까 이제 우리 이해충돌 방지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에는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 중에 유난히 이민 온 사람을 잘못 쓴 경우에는 이 장관은 될 수 없다. 그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자기 자식을 사교육으로 막 이렇게 공부시켰던 분이 교육부 총리가 한다면 우린 반대하거나 또는 국토부 장관을 하려면 적어도 투기로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경험은 없다든지 아 그래야 이 사람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룰들은 좀 암묵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아니 사실은 국회 내부의 그 윤리위원회 같은 그 경우의 그 운영을 진짜 엄격히 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상임위에는 가면 안 된다든가 하는 자기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조정하고 충분히 그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국민들의 혼란이랄까 분노랄까 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애들 저 외고 보내고 유학 보내고 여기서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면서 뭐 자사고 없애자 그러고 특목고 없애자 그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위선의 정치 아까 얘기하신 더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부동산이 더 있다 그래서 뭐 비판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나하나의 제대로 된 경우를 따져서 이것이 이제 이해충돌의 원칙에 어긋나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강론적 사회로 실체적으로 움직여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빨리 이해충돌 방지법부터 입안하고 청문회 제도도 고치고 그다음에 국회도 지금 사실 윤리위원회는 심하게 얘기하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운영을 해서 진짜 윤리심사 해가지고 잘못된 사람은 미국처럼 국회의장이 불러내가지고 저 1시간 동안 서 있게 하는 벌도 주고 뭐 이런 게 자꾸 축적이 돼가야 되지 않을까. 뭐 맨날 똑같은 얘기 쳇바퀴처럼 정권 몇 번씩 바뀌어도 반복되는 이거는 차제에 진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저 문재인 정부가.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지만 이 기준을 늦추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다음에 이제 정치할 사람들, 관료를 꿈꾸는 이런 분들이 평소에 관리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그 정부에서 이걸 갖다 너무 엄살 부리지 말고 그냥 아프게 맞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
셀럽 호랑이 이번 주부터 몇 시에 나가는지 아시죠? 네, 9시 반. 일요일 날 9시 반. 일요일 9시 반. 네. 잠시 병든 호랑이 목소리를 들려주시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얼마 전에 재보궐선거가 끝났는데 호랑이라는 민심의 등에 탄 여당의 마음입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초선 호랑이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해주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